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월요병을 책임져드릴 잼토리 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아직 월요병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신나게 또 재미있게 또 퀴즈를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어떤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지 한번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레쿠님, 잼토리의 날. 네, 맞습니다. 오늘 저의 날이죠. 감사합니다. 꽃도령님, 잼라이브 완전 중독됐어요. 매일이 기다려져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달픈늑대님, 월요병 퇴치 잼라 맞습니다. 월요병을 퇴치를 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잼라이브 돌아왔습니다. 제이세님께서 잼토로니 월요병 날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월요병 함께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맘님, 승현 언니 나오시나요? 네,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잼토리 안녕하세요. 첵스 보고 싶네요 라고도 또 달아주신 분들도 있네요. 네, 첵스는 잘 있습니다. 오늘도 또 신나게 한번 퀴즈를 풀어봐야겠죠.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라서 눈 뜨자마자 굉장히 월요일밖에 안 돼서 이제 시작이야 라면서 마음 아프셨을 분들 있지만 오늘부터 매일매일 또 잼라이브와 함께 소확행을 실천하시면서 한 주 신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문제도 풀고 상금도 얻어가는 꿀과 같은 시간 오늘도 함께해요. 그러면 오늘의 상금 보여주세요. 오늘의 상금 400만 원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 문제 풀 준비 되셨나요? 1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노래 거짓말을 부른 가수는 버즈, 빅뱅, G.O.D. 노래 거짓말을 부른 가수는 버즈일까요? 빅뱅일까요? G.O.D일까요? 거짓말로 유명한 가수분들이 보이는데요. 항상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노래들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고 항상 1번 문제는 너무 쉽게 드리는 거 아시죠? 나 이거 정말 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무거나 눌러주세요.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여러분들 모두 정답입니다. 네, 세 가지 보기 모두 정답이고요. 버즈, 빅뱅, G.O.D 모두 거짓말이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추억의 노래들을 되새겨보면서 월요일 1번 문제는 항상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연토리님, 잘 가지마. 네, 이건 G.O.D의 거짓말이었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옛날 이제 노래들을 떠올리시면서 네,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순간 당황했잖아요. 네, 저도 사실 내면서 이거 잠깐 하면서 저도 당황했지만 1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였다는 거. 그럼 다음 문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나왔는데 당연히 쉽겠죠? 2번 문제 주세요. 보고 있으면 훈훈해지는 남성이란 뜻의 신조어는 흔남, 혼남, 훈남. 보고 있으면 훈훈해지는 남성이란 뜻의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정답이 있어요.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해서 좀 틀리는 게 이거는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잼러분들 모두가 맞춰주시리라 믿으면서 역시나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정답은 너무 정답률이 높죠? 정답은 바로 훈남이었습니다. 2번 문제 역시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만큼 가벼운 문제가 계속될 겁니다. 잼러의 후예님께서 이런 문제 혼남. 너무 쉽게 내서 그러시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점점 문제는 어려워질 겁니다. 자, 빠르게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주세요. 다음 노래 제목 중 떠오르는 가수가 다른 하나는 좋은 날, 붉은 노을, 너랑 나. 세 가지 보기 중 두 개는 같은 가수가 그리고 한 개는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붉은 노을 리메이크와 관련해서 잼라이브 기출문제로도 나왔었고요. 근데 다들 이승기 씨에 낚여서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정답은 역시 3번 문제도 아주 높은 99%의 정답률로 잘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바로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좋은 날과 너랑 나는 최근에 컴백한 아이유 씨의 노래죠. 그리고 붉은 노을은 이문세, MC 더 맥스, 빅뱅이 부르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3번 문제까지 아주 쉽게 풀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쉬울지 어려울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4번 문제 주세요. 유럽의 속담 중 하루에 사과 1개를 먹으면 모모가 필요 없다 해서 모모에 들어갈 단어는 의사, 남편, 아내. 우리가 아침에 먹는 사과가 몸에 굉장히 좋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늘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과연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건강과 관련된 것은 이걸 것 같은데 정답은 과연 의사일지 남편일지 아내일지 정답은
네, 4번 문제 정답은 의사입니다. 문제 속 속담은 의사가 필요 없을 만큼 사과가 몸에 아주 좋다는 뜻이죠. 실제로 사과는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 등 칼로리가 낮고 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의사가 필요 없을 만큼 몸에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대수님, 아침에 사과는 금사과입니다. 역시 진미님께서 역시 자꾸 해야 되는구나. 진행 좋아요. 어머, 진미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보통 5번 문제부터 문제가 어려워지죠. 과연 5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5번 문제는 근데 그 전에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 먼저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사진 나와라! 여러분, 이 사진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시죠? 사진, 네, 집중해서 보셨죠? 5번 문제 사진 보셨으니 이제 바로 풀어볼게요. 문제 주세요. 방금 본 사진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병헌, 박나래, 차승원. 김민정님 차주부라고. 네, 이분 방금 사진 속의 이분 변신의 기재죠. TV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복부쇼라는 토크쇼를 진행하며 많은 셀럽들을 패러디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예능 대세인 이분입니다. 근데 제가 5번 문제부터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그랬는데 5번 문제도 참 쉽게 갈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박나래 씨였습니다. 보여드린 사진은 차승원 씨를 패러디한 박나래 씨의 모습이었죠. 다들 차주부 차승원이지 차승원 하셨는데, 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차승원 씨의 분장을 한 박나래 씨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머, 공무선님께서 딸이 산통 시작했네요. 순산 기원해주세요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셨어요. 순산 기원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하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트 드릴게요. 순산 기원입니다. 공무선님 하트 받아가셨고요. 네, 이렇게 5번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시는데요. 지금 월요일은 또 우승의 기쁨을 누리시라고 좀 이렇게 문제도 쉽게 나오면서 또 일주일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6번 문제부터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확인해 보시죠. 6번 문제 주세요. 모기, 모성, 위, 사자성어를 완벽하기 위해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올바른 글자의 조합은 대, 만, 똘, 풍, 와, 라. 이거 빈칸에 보기들을 넣어보면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대기만성, 똘끼풍성, 와기라성. 정답이 눈에 보이시나요? 정답은 이 문제도 역시 너무너무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과연 6번에 나와야 할 문제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1번에 나왔어도 잘 맞추셨을 것 같은데. 정답은 대만이었습니다. 대기만성이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다들 와 신선했다고, 또 오늘의 위너님께서 와 신선했다, 연우비님 똘끼풍선 크크크, 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6번 문제까지 아주 쉽게 풀어봤습니다. 저도 문제를 내면서 오늘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 많은 분들이 쉽게 잘 맞춰주고 계시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남은 문제도 이렇게 쉬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7번 문제 주세요. 금상첨화의 뜻풀이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뜻풀이. 금상첨화라는 말은 많이 쓰이는 말이죠. 뜻풀이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맞춰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나 너무나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잼라이브하고 우승까지 하면 바로 그것이 금상첨화겠죠.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입니다.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이르는 말이죠.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현재 99% 정답률로 54,000여 명 분께서 함께 문제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정말로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겁니다. 8번 문제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8번 문제 주세요. 일반적으로 공포영화를 볼 때 무서운 장면에서 일어나는 신체 변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공수축, 심장 박동 증가, 피부 혈관 수축. 이게 과학 문제인 것 같아도 공포영화를 볼 때 내가 어땠는지를 상상하시면서 풀어보시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이 세 가지 보기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역시 너무 잘 맞춰지고 계십니다. 이러다가 오늘 상금이 이렇게 되면
네, 약간 걱정되면서도 정답은 동공수축입니다. 무서운 장면을 볼 때 눈이 커지면서 동공수축보다는 동공팽창이 일어나죠. 또 공포영화를 보면서 오싹해지는 느낌은 피부 혈관이 수축되면서 체온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공포영화는 특히 연인들이 많이들 보실 텐데 무서운 장면을 볼 때 빨리 뛰는 심장박동이 상대방 때문에 빨리 뛰는 것처럼 착각을 주는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하시면 꼭 공포영화를 같이 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연애를 글로 배우는 잼토리와 함께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9번 문제 주세요.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의 조합은 삼겹살과 소주, 토마토와 올리브유, 오렌지 주스와 빵. 다 먹고 싶은 지금 보기가 나왔습니다. 음식 궁합에 관한 문제네요. 저도 식단 관리하면서 이런 조합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이렇게 칼로리도 재보고하는데 먹을 때는 좋지만 몸에 안 좋은 궁합들도 있는 반면 같이 먹어서 더 좋은 음식들도 있죠. 보기 중에 찰떡 궁합인 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토마토와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며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유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겹살과 소주는 참 먹을 땐 너무 좋죠. 너무 찰떡궁합이죠. 하지만 삼겹살 속 포화 지방산이 알코올의 독에 방해해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와 빵은 우리가 정말 아침에 많이 먹는 조합인데 주스 속 산성이 빵의 소화를 방해해서 좋은 궁합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어머, 라온님께서 삼겹살 소주 각이다 오늘. 나도요. 네. 생훈둥절님, 낮부터 한잔 해야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그래도 좀만 있다가 해 질 무렵에 한번 월요일부터 무슨 자꾸 삼겹살에 소주 얘기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월요일 1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9번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문제 솔직히 너무 쉬웠죠? 다음 문제도 쉬울까요? 확인해 보시죠. 10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국내 브랜드가 아닌 것은 헤지스, 데상트, MCM. 헤지스, 데상트, MCM. 사실 이게 브랜드 이름 자체가 외국어라서 한국 브랜드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해요. 저도 저 세 브랜드를 다 알지만 저도 약간 잠깐 뭐가 국내 브랜드가 아니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인데 정말 뉴스 기사를 좀 꼼꼼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맞춰주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바로 데상트였죠. 데상트는 일본에서 설립한 브랜드인데요. 하지만 데상트 코리아는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데상트는 일본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MCM은 2005년 독일의 브랜드를 한국에서 인수를 했고요. 이제 그리고 헤지스는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입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현재 34,000여 명 분과 함께 아주 많은 분들과 함께 즐겁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함께 넘어가 볼게요. 11번 문제 주세요. 12선악을 판단하여 안다는 상상의 동물 해태의 또 다른 이름 해치는 순우리말 구어로 이것의 줄임말이다. 해를 지키는 벼슬아치, 해결책을 내리는 정의로운 벼슬아치, 해님이 파견한 벼슬아치. 이게 서울 택시 중에서 주황색 택시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의 상징으로 쓰이는 동물인데요. 해치는 이것의 줄임말이라 하는데 보기가 다 그럴듯해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확실히 이번 문제 좀 어려웠나 봅니다. 정답은 해님이 파견한 벼슬아치였어요. 해치는 성품이 올곧아서 사악한 자를 찾아내 뿔로 받고 바르지 못한 사람에겐 달려들어 물어 뜯는다고 합니다. 이거 해결책을 내리는 정의로운 벼슬아치로도 답이 많이 쏠렸었는데 정답은 해님이 파견한 벼슬아치였어요. 기억 이응님께서 문제 있다가 못 누름. 저도 문제 있다가 숨 넘어갈 뻔. 문제도 길지만 참 이 예시도 길고 참 길었습니다. 힘들었네요. 소니께서 오늘 드디어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니까요. 오늘 문제가 월요일이라서 좀 쉽게 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승의 꿀잼을 소확행을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탈락해도 풀어야지 꾸잉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끝까지 같이 풀어주세요. 이제 단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최종의 위너는 몇 분이 되실지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의 위너분들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유럽 우주국과 일본 항공 우주국이 합작하여 발사 성공한 인류 역사상 세 번째 수성 탐사선은 파코솔라 프로브
베피 콜롬보, 마젤란. 이번 문제는 최근 기사를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최근에 이 탐사선이 발사되어서 아주 많은 화제를 모았었기 때문인데요. 확실히 그래도 마지막 문제답게 정답률이 그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네, 정답은 베피 콜롬보였어요. 세 번째 수성 탐사선이 베피 콜롬보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10시 45분에 발사가 되었는데요. 7년간 비행한 뒤 2025년에 수성 궤도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보기에 나와 있던 파커는 태양 탐사선, 마젤란은 금성 탐사선이었습니다. 오늘 우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문제도 또 잘 찍으셔서 우승자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혜미님께서 어차피 이 문제에서 탈락이었겠다 헤헤 라고 귀엽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석진님은 최근에 뉴스를 못 봤는데도 맞춰주셨다고 합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생존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마친 우리 위너분들 축하드리면서 영광의 위너분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위너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위너 7,993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맙소사, 소희님, 기호님, 나다님, 짐니, 델피에로님, 30년 전통 진호화, 알바님, 면진이님, 김원등님, 잼구님, 와우! 모두 500원씩 획득하셨습니다. 500원이면 말이죠, 여러분.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2곡이 가능합니다. 오늘 월요일, 만약에 혹시나 월요일이라서 조금 우울하다 싶으신 분들, 코인 노래방, 오늘 우승자분들 코인 노래방 가셔서 노래 2곡 부르시면서 기분 좋은 월요일 맞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500원씩 소소하게 나눠 가지시면서 오늘 또 즐겁게 우승의 기쁨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장시진님은 첫 번째 우승이시라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 잘했다고 또 칭찬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신나게 달려온 잼라이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우승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기쁜데요. 지금까지 그 전에 틀리셨어도 함께 시청해주셨던 분들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잼라이브의 모든 이벤트 일정 공식 SNS를 통해 먼저 항상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팔로우 하시고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우승하신 분들의 SNS 인증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또 축하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잼토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 잼라이브와 함께 보내실 거죠? 이번 주 계속 잼라이브와 함께 즐겁게 소소하게 소확행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